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그 앞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많이 산 종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바로 광주 신세계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일단 어떤 회사인지를 좀 보면 어, 광주 그 광주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을 운영하는 지역 백화점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광주에 있는 백화점 하나만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고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크게 막 성장 가능성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신세계의 한 수익을 좀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애용하는 이제 아이투자닷컴이라는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라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유료 서비스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요 실적을 쭉 보면 그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꾸준히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었는데 2017년도에는 1,300억으로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요거는 그 광주 신세계 백화점 내에 이마트가 있는데 그 이마트를 이제 이마트 그룹에 이제 사업권을 이제 넘겨주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매출은 줄었지만 그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이마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또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2016년과 17년 사이를 보면 순이익은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순이익상으로는 크게 변동은 없고 그냥 사업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꾸준히 여기서 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400억 정도의 매출을 계속 꾸준히 올리는 안정적인 회사다. 그래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지만 그 성장성은 없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이제 주가가 19만 8,500원인데 뭐 퍼가 6.92, 뭐 10이 안 되고 PBR은 0.45로 1도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다. 근데 ROE도 6.51로 그렇게 뭐 크게 그 막 고성장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성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일별 차트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막 많이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최근에 주가가 거의 모든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이걸 또 월별로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뭐 사실 38만 원까지도 올랐다가 최근에 막 많이 계속 하락해서 뭐 10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반등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언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그 사실 2013년부터 저에게는 약간 애증의 주식인데, 2013년 5월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요 정도쯤 이제 25만 5,250원에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38만 원까지도 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지만, 그 사실 요때 올랐을 때 많이 못 팔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익 실현이 없고 계속 물려있는 어떻게 보면 회사다. 계속 하락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13년부터 거의 매수를 해서 2019년도까지 18만 6천 원까지도 매수를 했는데 평균이 24만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뭐 19만 8,500원으로 종가였으니까 뭐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물린 회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6년간이지만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닌데 지난주에 그 6년간 샀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훨씬 아니고 조금 더 하여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몰린 회사를 지난주에 왜 많이 샀느냐? 그걸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네, 이 광주 신세계 이제 그 주주들이 누군지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광주 신세계는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한 52%, 요즘 SSG 랜더스 때문에 많이 또 유명해지셨죠. 정용진 부회장이 한 52% 정도 지분을 들고 있고 신세계에서 한 10% 정도, 신세계 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이제 요 광주 신세계를 요즘에 갑자기 이제 특별히 매수한 이유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통업에 큰 이슈가 있었죠. 이제 바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마트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80% 인수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업계의 큰 변화고 산업의 지형이 바뀌는 일인데 나도 신세계그룹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광주 신세계의 주주인데 광주 신세계는 뭐 영향이 없을까? 아니면 또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요 정용진 부회장의 증여세 문제가 이제 좀 제가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3,200원 증여세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요거는 이제 조선비즈의 기사인데요. 이제 2020년 9월에 이마트 주식 3,200억을 이제 그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님에게서 이제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한 1,900억 정도 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낼 수 없으니까 일단 이마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고 이제 매년 6년에 나눠서 내는데 총 한 320억에서 330억 정도를 매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마트나 그 광주 신세계로 배당을 받아서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그 작년에 받은 보통 배당이 한 100억 정도 배당을 받고 광주 신세계로부터 한 30억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 이마트가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마트는 이제 배당을 좀 늘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마트가 오히려 배당이 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러면 광주 신세계의 배당을 늘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수한 거죠. 근데 뭐 제 아이디어에는 함정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정용진 부회장이 삼성전자 그 주식도 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그 지분율로는 크지 않지만 거의 한 1조 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받는 배당이 약 3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지분율이 크지 않아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 갖고 있던 양만큼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배당금만 300억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1년에 300억 정도에서 330억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뭐 굳이 광주신세계 배당을 안 늘리더라도 삼성전자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증여세 낼 수 있겠는데? 내가 잘 산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또 워낙 또 그룹의 그 오너 일가고 워낙 써야 될 돈도 많을 수 있으니까 안 내던 증여세를 내야 하면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광주 신세계 이마트는 이제 현금 여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현금이 많은 광주 신세계의 현금을 활용해서 배당을 늘리지 않을까. 또 배당은 소액주주들도 좋아하잖아요. 배당을 늘리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도 불만 없이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한 현금 확보 수단으로 광주 신세계에 어떻게 보면 배당을 늘리지 않겠나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그 내용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시사저널이라는 그 매체의 기사인데요. 어쨌든 이 이명희 회장님이 이제 18.56%를 이마트를 이제 정용진 부회장에게 증여했고 동생인 정유경 사장님에게는 신세계 쪽 지분을 그 증여해서 이마트 쪽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그리고 백화점 쪽은 이제 정유경 사장에게 이렇게 증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10%씩은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마트 쪽이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증여받을 예정인 어떻게 보면 회사니까 계열사 지분 정리를 위해서 광주 신세계는 신세계 백화점이 거의 주 수익원이고 백화점 쪽이니까 이걸 신세계에 매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얘기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지분 52%를 만약에 신세계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지금 여기 보면 그 주당 순자산이 이제 44만 원인 회사를 19만 8천 원에 지금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는데 이렇게 싼 값에 매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광주신세계를 아예 상장 폐지시킬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 주식 시세대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너무 싸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이 7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3천억이거든요. 7천억짜리 회사를 뭐 3천억대로 생각해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아예 상장 폐지를 해서 그 이제 지분 그 상장 폐지가 되면 이제 그 주식 시세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나 이런 벌어들인 수익에 의해서 그 매각하는 가격이 결정되니까 광주 신세계를 뭐 혹시라도 상장 폐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남아있는 주식들을 다 사서 상장 폐지 시킨다고 하면 주가도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현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600억 정도 있는데 거의 이제 60% 정도를 이제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33천억에 뭐 한 40% 해봐야 1,200억인데 현금만 가지고도 상장 폐지 주식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렇게 주식을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려고 하면 그 주가도 굉장히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보면 광주 신세계를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광주 신세계의 그 수익이나 이런 걸 좀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이 회사는 거의 아까 말한 듯이 2013년부터 계속 거의 400억대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대 사이로. 심지어 이제 그 코로나가 있던 2019년이나 2020년대도 순이익은 400억대를 냈던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 400억을 매년 벌었는데 이걸 어디다 썼느냐? 이 부분이 또 되게 재밌는데요. 그 자산을 보면 2013년부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까지. 6,500억 정도 자산이었는데 2017년도 6,500억 정도죠. 물론 400억씩 매년 벌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400억씩 거의 매일 늘어납니다. 2013년에 4,000억, 2014년에 4,400억, 4,900억, 5,200억. 자기 자본은 계속 400억씩 거의 늘어나는데 자산은 변동이 없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 400억을 매일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부채가 2,400억이었지만 2014년에 2,000억, 1,600, 거의 400억씩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2017년도에 700억대까지 줄어드는데 거의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거의 그 빚 갚는데 번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특별히 갚을 빚은 없었는지 2017년부터는 이제 부채가 줄어들지 않죠. 700억대, 900억대, 800억대, 900억대인데 조금씩 늘어나지만 부채는 사실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남는 400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딴 걸 뭐 샀느냐? 그렇지 않고 2017년부터는 거의 현금이 400억씩 늘어납니다. 300억 유동자산인 2017년도에 300억이었는데 700억, 1000억, 1400억. 이제 지난 1분기 때는 1600억까지.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이제 400억씩 1년에 벌면 그걸 계속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현금이 지금 1600억이나 되는데 이 1600억의 현금을 이제 배당이나 아니면 이런 회사의 그 합병이라든지 뭐 상장 폐지라든지 여러 가능성,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이 현금을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투자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정이 있는 게 삼성전자 지분도 많이 갖고 있어서 정용진 부회장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300억 정도씩 이제 배당을 받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광주 신세계는 배당을 안 늘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뭐 그게 변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직 그 이마트 지분을 보면 그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18%를 갖고 있지만 이명희 회장님이 10%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이 10%도 언젠가는 또 증여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세금이 또 늘어나겠죠. 지금 이마트의 시가총액을 보면 그 이마트는 약 4조 4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10%면 4,400억인데 아까 봤듯이 이제 3,200억 증여받는데도 1,900억 정도의 증여세를 냈는데 4,400억 어떻게 보면 이마트 혹시 주가가 오르면 증여세는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머니가 갖고 있는 4,400억 넘는 이마트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그 증여세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럼 그때 돼서 이 그 광주 신세계가 현금을 활용하고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광주 신세계를 꽤 많이 매수한 거죠. 근데 이 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렇게 그 맞는지 틀리는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올해 연말에 그 과연 광주 신세계가 배당을 늘리느냐 아니면 또 회사의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면 되니까 올해 내년에 관전 광주 신세계의 배당이 늘어나는지를 또 보면 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광주 신세계는 배당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1250원 정도만 배당을 하다가 2018년엔 3000원, 2019년, 20년엔 3500원 이렇게 배당을 늘려왔는데 이제 내지 않던 증여세를 이제부터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주 신세계는 배당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정용진 부회장이 광주 신세계를 신세계에 매각하기 위해서 이 회사 가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위해서 뭐 상장 폐지나 뭐 자기 주식을 취직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광주 신세계를 매수했다.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희 투자 아이디어고
맞을지 틀릴지는 또 모르죠. 어쨌든 올해 연말이 되면 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저희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공유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이제 그 이런 아이디어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뭐 주식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괜히 또 광주 신세계가 또 유통 주식 물량도 이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중히 혹시라도 매수를 하신다면 하시고 또 매도 갖고 있는 분이 난 틀린 것 같아. 네 생각이 틀린 것 같아. 그럼 오히려 매수하지 않으셔야겠죠. 그래서 절대 주식 추천은 아니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제가 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야, 네 생각에는 허점이 많아, 틀린 게 있어라고 한다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증 댓글이나 뭐 응원의 댓글 또 이제 뭐 조언의 댓글 환영합니다.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저의 이런 뭐 목표가 산정이라든지 여러 회사에 대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하봉수의 주식기초 토크에 또 영상을 계속 올릴 거니까요. 하봉수의 주식기초 토크도 많은 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